조선 별난사, 왕위 계승을 둘러싼 최대의 당화인 신임사화. 신임사화는 신축년과 이민년에 일어나 신임사화라고 하며 이민년에 주로 일어났으므로 이민옥사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은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파 싸움에서 소론이 노론을 역모로 몰아 소론이 실권을 잡은 사화입니다. 왕세자 경종의 대리청정. 숙종 말년에 소론은 나중에 경종이 되는 세자균을 지지했으며 노론은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경종은 세자 때의 생모인 장희빈이 죽자 이상스러운 병의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숙종은 이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한편 숙종은 숙종 42년인 1716년에 병신처분으로 노론이 실권을 잡은 이듬해 이의명을 불러 왕이 세자교체 문제를 이의명과 단독 대담을 통해 논의한 소위 정유독대를 했습니다. 이로써 소론은 경종 보호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했고 노론은 연인군 추대의 의리로 맞서 이후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자 노론과 소론은 왕세자인 경종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는데 이것은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의 처벌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한 숙종의 명령에 노론 측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며 왕세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반면 소론은 왕세자를 낳고 기른 은공이 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숙종 43년인 1717년 왕세자의 대리청정 이후 더욱 격렬해졌는데 숙종은 안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이르자 세자에게 정사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소론은 세자의 대리청정을 지지하는 노론의 의구심을 품으며 왕세자의 보호를 위해 대리청정을 차후로 미루자고 숙종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수용하지 않았는데 인사, 형벌, 군사에 대해서는 숙종이 직접 처리하고 그 외의 일은 왕세자가 담당했습니다. 경종 즉위 직후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하는 노론. 경종은 4년간 대리청정을 하다 1720년에 숙종이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3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경종은 성격이 온유했습니다. 노론은 경종 즉위 후 자신들의 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해서 즉위한 지 1년 만에 경종에게 세자를 책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종 1년인 1721년에 정원 이정소는 상소를 올려 경종이 한창의 나이에도 세자가 없음을 걱정하며 하루속히 세자를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노론의 사대신인 영의정 김창직,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의명, 판중추부사 조태채와 호조 판서 민진원, 판윤 이용술 등도 종묘사직의 대계를 위해 세자를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경종은 효종, 현종, 숙종의 3종의 혈맥은 자신과 연인군뿐이라는 왕대비의 봉서를 받들어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도록 했습니다. 다음날 연인군이 세제 임명의 명을 거두어 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노론 김창집의 주도하에 세제의 책봉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론의 행사직 유봉위가 상소해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는데 그는 경종과 중전의 나이가 아직 젊어 충분히 후사를 얻을 수 있는데 즉위 원년의 세자 책봉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자를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료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노론의 대신들이 밤중에 임금을 재촉해 승낙을 받아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봉위의 상소는 곧바로 노론의 반발을 야기했는데 노론은 유봉위가 국본을 흔들리게 했으므로 영모죄로 다스려야 하며 그를 구원한 조태구를 파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유봉위를 처벌하면 왕세제가 불안해할 뿐 아니라 왕세제 책봉일에 옥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론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왕세제 책봉이 있은 지 2달 후 노론은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려 했는데 10월 7일 사원부 집에 조성복은 세제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경종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어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 왕세제에게 대소의 국사를 모두 위임한다는 대리청정의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세제의 대리청정을 명했다 환수하기를 반복했고 그에 따라 노론과 소론 간의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노론을 견제하는 경종. 세제의 대리청정은 노론과 소론 사이에 큰 풍파를 불러일으켰는데
소론은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한 조성복의 파직을 요청했고 좌참찬 최석항은 대리청정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경종에게 명을 거둘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의정 김창집이 대리청정하는 절목에 관한 글을 올리자 대간의 탄핵을 받고 과천집에 물러나 있던 우의정 조태구가 상경에 입대를 청했습니다. 그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가는 전하의 국가가 아니라 조종의 국가임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임금의 자리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소론이 들고 일어서자 경종은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세제의 대리청정의 명을 회수하였고 노론도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종의 질환을 이유로 경종 즉위년부터 세제 책봉과 세제 대리청정 문제를 서둘렀으므로 그것을 쟁점으로 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첨예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종은 신하들에게 해마다 흉년이 드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1721년 12월에 소론의 과격파인 사직 김일경을 우두머리로 한 7인이 세제 대리청정을 요구한 조성복과 청정명령을 받들어 행하고자 한 노론 사대신을 들어 왕권교체를 기도한 영모라고 공격하는 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로 인해 병신처분 이래 구축된 노론의 권력 기반은 무너지고 대신 소론 정권으로 교체되는 환국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승정원의 승지들이 김일경의 상소가 노론의 대신들을 해치는 일에 한정되었다며 그의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승지의 파직과 더불어 3사의 여러 신하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론사 대신은 파직되어 김창집은 거제부에, 이임영은 남해연에, 조태채는 진도군에, 이건명은 나로도에 각각 안치되었고 그 밖에 여러 노론들도 삭직, 문외출송 또는 정배주되었습니다. 삭직은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던 이를 말하며 문외출송은 조선시대에 죄 지은 사람의 관작을 빼앗고 도성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입니다. 또한 정배주는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이나 그런 형벌을 말합니다. 한편 소론파에서 영의정의 조태구, 좌의정의 최규서, 우의정의 최석항이 임명됨으로써 소론 정권의 기반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소론 측에서도 김일경의 인물됨을 경계해 노론 숙청에 온건적 입장을 취하는 조태구 최석항 일파는 완소, 강경론자인 김일경 일파를 준소라고 했습니다. 3급수를 고변하는 목호룡. 김일경의 상소를 계기로 시작된 노론 탄압은 경종 2년인 1722년 3월 목호룡의 고변으로 당쟁사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당화로 확대되었습니다. 3월 27일 목호룡은 역적이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며 또 폐추를 모의한다고 고변하였고 경종은 내병조에 전국을 설치하고 목호룡에게 사건의 전모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목호룡은 흉적으로 정인중, 김용택, 이기지, 이희지, 심상길, 홍의인, 홍철인, 조읍, 김민택, 백망, 김성행, 오서종, 유경유 등을 지목하면서 이른바 3급수를 고변했습니다. 3급수는 경종을 시해하기 위해 구상했다는 세 가지 방책인데 대급수는 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김용택이 보검을 백망에게 주어 숙종의 국상 때 담장을 넘어 궁궐로 들어가 경종을 시해한다는 것입니다. 소급수는 약을 써서 시해하는 방책으로 이기지, 정인중, 이희지, 김용택, 이천기, 홍의인 등이 은을 지상궁에게 주고 약을 타게 하여 경종을 시해하는 것입니다. 목호룡은 이 방법을 경종 즉위년인 1720년에 실제로 반년 동안 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평지수는 폐출을 모의하는 방법으로 숙종의 조서를 위조하여 국상 때 나인 지열과 환관 장세상을 시켜 궁중에 유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세자모를 폐위시켜 덕양군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조읍이 은 2,000냥을 백만과 김용택, 이천기에게 주어 나인 지열과 이영에게 나눠주게 하였다고 진술했으며 영모를 도모하기 위해 홍의는 은 50냥, 심상길은 은 200냥, 이희진은 70냥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호룡의 고변은 경종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 국청에서는 이들을 즉시 잡아 가두고 국문을 시행했습니다. 목호룡이 영모자로 지목한 사람 가운데에는 김창집의 손자이며
김재겸의 아들인 김성행과 이임영의 아들 이기지, 조카 이희지 등이 있었습니다. 모코룡은 백망이라는 자가 양자를 썼던 것은 이임영의 자가 양숙이었기 때문으로 그를 몰래 추대하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론은 이임영이 30년 동안 영모 계획을 숨겼다 오늘날에 이뤄 찬탈하려고 했다면서 그를 차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창집은 정영을 이건명은 이임영과 이사명의 사촌 아우이면서 김창집의 혈당이므로 조태채와 함께 처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고변은 숙종의 죽음 전후에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해치려고 모의했다는 것인데 이때에 와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모코룡이 남인 서울로서 정치의 야심을 품고 풍수술을 이용해 노론에 접근했으나 시세의 변화에 따라 고변함으로써 노론에 타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변에 의해 국청이 설치되고 영모에 관련된 자들이 잡혀서 처단되는 대옥사가 일어났는데 이 옥사에서 노론 4대신은 연루되어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청에서 처단된 자 중에 정법으로 처리된 자가 20여 명이고 장형으로 죽은 자가 30여 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그들의 가족으로 체포되어 교살된 자가 13명, 유배된 자가 114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녀자가 9명, 연좌된 자가 연인원 173명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잡은 소론파에서는 윤선거와 윤증을 복관시키고 남구만 박세채, 윤지환, 최석정 등을 숙종녀에 대양했고 모코룡에게는 동지 중추부사의 직이 제수되고 동성군의 훈작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즉위하자 이민옥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일경과 모코룡은 처단되었고 이민옥아는 번안되었습니다. 요컨대 신임사화는 노론과 소론 간에 각각 경종 보호와 영조 추대의 대의 명분을 내세워 대결한 옥사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인들이 정권을 획득해 부귀를 누리고자 국왕을 선택하고 음모로 반대당을 축출해 자당의 세력 기반을 확보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도 그 자신이 신임사화의 참상을 몸소 겪은 데서 비롯되었으나 당쟁은 근절되지 못한 채 점차 노론의 기반이 확고해졌습니다. 신임사화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에게는 충이지만 연인군인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에게는 역에 해당돼 경종에 대한 대신들의 충역 시비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사화의 평가는 영조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최대의 당화인 신임사화였습니다.